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공공 스튜디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명길 메타버스 허브 기술 감독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명길 기술 감독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허브의 기술 감독을 맡고 있는 김명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 앞에 발제해 주셨던 분들하고는 좀 온도가 좀 다른, 민간에서 뭐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어떤 이제 발전을 도모하는 쪽이 아닌 공공에 있는 위치에서 이런 민간 기업분들이나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이제 서포터 계열의 이제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제 콘텐츠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이제 공공 스튜디오의 역할이라고 하는 좀 주제로 준비해봤고요. 아마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창동에서 이런 공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뮤직 메타버스와 관련된 스튜디오 그리고 창작자 지원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메타버스 허브가 또 약간은 좀 먼저 지내왔던 이런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리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변화 관련된 부분은 너무 앞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엄청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제가 되게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허브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지금 판교에 위치해 있고 올해 이제 5월에 나이파에서 있던 ICT 문화융합센터라는 이름에서 이제 명칭을 이제 변경하면서 현판식을 진행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영상 스튜디오 그리고 음향 스튜디오 그다음에 5G MEC라고 하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 관련된 이제 실증 테스트 룸까지 해서 다양한 이제 시설을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제작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최신 기술에 관련된 전달 교육 그리고 이제 R&D나 실증을 위한 인프라 지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공공 지원 시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컨텐츠 트렌드에 대해서 앞에 분들은 막 메타버스가 어떤 거다, 뭐 NFT가 무엇다 이렇게 되게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더 일반화된 시선에서 한번 더 접근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디바이스의 일단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매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라디오, 이제 TV로 넘어가면서 이제 음성이나 이런 되게 보이지 않는 형태의 매체에서 눈에 보이는 영상 매체로의 좀 진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게 컴퓨터로 넘어가면서 전문 방송 매체에서 뭐 UCC라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뭐 이제 개인 창작 영역에 아주 대영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집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볼 수 있던 좀 큰 컴퓨터라는 이런 장비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소형화된 장비로 이제 변화를 점점 했죠. 그래서 점점 이 디바이스의 규모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다른 변화로는 스낵컬처라는 개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과자처럼 아주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다라고 해서 스낵컬처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상이라는 게 상당히 길이가 좀 길었죠. 어떤 컨텐츠 만들면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상당히 길었었는데 지금은 15초. 틱톡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15초, 막 30초 이하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상 컨텐츠가 5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분을 넘어가면 이거 시청자들은 재미가 없어한다, 지루해한다. 요즘은 조금 더 지나니까 모든 걸 5초 안에 일단 요약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3줄 안에 요약해야 된다. 그래서 5초 안에 주제를 말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영상을 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5분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15초, 30초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걸 들었을 때는 황당했지만 요즘 저 스스로도 뭐 1분 영상이라던가 30초 영상이라던가 이렇게 컷 편집을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템포가 이렇게 느린 호흡으로 가지 않고 상당히 빠른 템포로 가는 영상들을 즐겨 소비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의 문화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구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로는 컨텐츠 크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용량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볼륨에 대한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예전에는 정규 방송 또는 어떤 방송사 아니면 좀 대규모 스튜디오 이런 데서 되게 전문적으로 제작되는 영상이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면 현재는 개인 방송 또는 개인을 주축으로 하는 소규모 스튜디오 이런 형태로 컨텐츠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축소된 소형화됐다는 것을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통계청의 지표라든가 이런 걸 따로 제가 캡처해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 이 컨텐츠들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돼요. 그리고 이제 산업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전에는 정규 방송 뭐 이제 끼케야 케이블 TV 정도였죠. 케이블 방송 정도. 그래서 공영 방송들이 있고 케이블 방송 정도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제작되고 소비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유저 컨텐츠라고 하면 UCC 정도가 거의 유일했죠. 그것조차도 그런 공영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서 응모를 이렇게 열어줘야 자 응모하겠습니다. UCC 응모해 주세요. 이래야만 이제 발생되는 컨텐츠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 방송을 넘어서서 다양한 뭐 OTT라던가 이런 것들이 범람하죠. 그래서 아주 소규모 개인 창작자부터 소규모 그리고 대규모 이런 규모에 관계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넓어진 이 산업 시장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또 지금 아마 공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보면 전 딱 이렇게 세 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시장은 상당히 확대됐다. 그래서 이 산업 시장이 확대된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영상 길이는 더 감소하고 있다. 영상이 짧아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짧아진 거에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영상 개수 자체도 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세 줄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가상 스튜디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물론 앞에 트렌드 변화 때문에 온전한 영향으로 이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상 스튜디오가 왜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증가했느냐 봤을 때는 역시 환경적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대면의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옆에 오른쪽에 제가 그 인플레이션을 좀 의미하는 좀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기대 가상 스튜디오하고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비대면 때문에 어떤 컨텐츠에 대한 로케이션 촬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런 가상 스튜디오를 찾는 발걸음이 좀 더 늘었어야 됐는데 인플레이션에 의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됐거든요. 그럼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이것이 미래의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뮤직 메타버스라던가 NFT라던가 이런 투자처의 신기술들에 투자를 하듯이 이런 가상 스튜디오가 메타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컨텐츠 제작에 좋은 투자처라고 인식이 되는 현상에 의한 과한 투자가 발생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도가 맞물리면서 커다란 이 수요 증가의 헤일이 또 만들어졌었고요. 그럼 마지막에 왜 그러면 투자를 왜 했느냐? 가능성이 없었으면 실은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투자처가 없다고 해도 가능성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 거는 기업가와 투자가의 생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 인카메라 VFX라던가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 카드의 엄청난 기술 발전들 그로 인한 정말 리얼타임에 관련된 기술들의 발전이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결과적으로 공개되고 나니 투자분들은 가상 스튜디오가 정말 필요하구나. 여기에 투자해서 촬영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면 이 확장된 산업 시장에서 컨텐츠의 강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요소들을 또 꿈꾸게 하면서 더 수요가 증가되게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역시 돈이 아끼지 않으면 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만달로리안에서도 그 감독이 발표도 했었고 많은 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관계자분들도 컨퍼런스 때 하는 얘기지만 로케이션을 돌아다니면서 찍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에 비해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이런 가상 스튜디오들은 상업성이 충분히 있다. 분명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축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후에 제가 또 단점으로 지적을 할 테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역시나 돈이 경제적이다. 이게 바로 가상 스튜디오의 수요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뭐 물론 저희 국내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그 분들이 가상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계세요. 뭐 언론에도 봐도 뭐 어디가 무엇을 지었다더라, 어디는 무엇을 뭐 짓는다더라, 어디가 개관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들리지만 주변에 그것을 원하는 분들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왜 부족하냐? 네, 일단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당연히 넓은 공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정말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비용이에요. 네,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 정말 크게 짓는 스튜디오들 중에 강남 한복판 아니면 서울 한복판에 이런 스튜디오가 지어지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뭐 파주 아니면 저쪽 뭐 하남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좀 서울에서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창동은 그나마 서울권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장비 구입 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예. 지금 이 트렌드의 변화에 의해서 소규모 개인 창작자가 분명 어마어마하게 생겨났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장비 구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아마 스튜디오를 견학하셨거나 아니면 촬영 때문에 대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요 앞에 있던 이제 그 스튜디오 대표님처럼 아예 구축을 해보셨거나 장비 비용 아마 머릿속에 막 돈이 돌아가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딱 얼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가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싼 거 이러면 좀 싸지는데 비싼 거 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한두 대도 아니고 부속 장비도 한두 개도 아니고 심지어 인카메라 VFX나 이런 디스플레이 월의 경우에는 패널도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 컨퍼런스에 갔더니 거기는 패널을 4,000개 막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니터 가격 곱하기 4,000개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규모 창작자에게는 지금 이 흐름처럼 존재하는 다 요즘 이렇게 한대라고 말하는 거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또는 대규모 자본이 아닌 이상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 또는 지금의 이런 메타버스 트렌드에 관련된 컨텐츠 제작 이런 부분은 상당히 희망사항일 뿐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돈으로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으로만 해결됐으면 지금의 이 공급 부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의 기술은 단순히 음악만 잘한다거나 단순히 카메라만 잘 찍는다거나 단순히 그래픽만 잘 만들어서 가상 공간을 잘 구축한다거나 라는 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의 인재들은 융합 인재를 넘어서 저는 통합 인재라고 좀 농담처럼 부르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되게 많은 분야를 다 아우르는 지식을 가져야만 이런 부분에서 인재로서 활용이 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수준의 단계에서는 영상 쪽 컨텐츠에 좀 집중이 되신 분들은 영상 인력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추얼 그래픽에 관련된 그래픽 인재들을 좀 더 원할 수 있고 그래픽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 쪽에서는 뭐 영상 인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술만 갖고 있는 언리얼 게임이나 이런 걸 만들던 데서는 영상이나 음악 인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한쪽씩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현재 메타버스나 이런 통합형 컨텐츠에 관련돼서 제작을 하고 싶지만 돈과 땅과 모든 걸 다 확보해도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공공기관들에서도 뭐 콘진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도 이런 이제 통합형 인재, 융합형 인재들을 이제 교육하고 배출해내가는 이런 그 커리큘럼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 교육이 돼서 배출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아주 목이 마르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소규모 창작자들은 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형 회사들은 돈을 더 줘서라도
이분들이 5천만 원밖에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1억을 줘서라도 당장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스튜디오에 한 3명 있는데 3명 다 합쳐봐야 지금 한 1,0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5천만 원짜리 인재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컴퓨터 그래픽, 지금 요즘 언리얼, 방금 또 유니티, 지금 언론만 보면 IT 개발자들 막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에 오기만 하면 1억씩 그냥 보너스 주겠다 막 이러면서 다 데려가요. 빅데이터에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IT 인재들이 곳곳의 산업으로 지금 다 스카우팅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컨텐츠 계열의 회사에서는 또 소규모 창작자 계열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근무 요건이나 이런 비용을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오히려 앞에 있는 장비나 공간이 아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민간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공공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뭐 수익 나온다 이러면 끝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 공공이라는 거는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최신 기술을 빨리빨리 도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나이파에서도 가장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이걸 상업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한 시점부터 필요하다면 먼저 기술을 보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산업에서는 상업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꺼려질 수 있어요. 당연히 민간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돈이 안 벌리는 기술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게 미래에 필요하다면 일단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공의 역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는 한데 상업성이 매우 낮은 부분에 있어요. 아마 분야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으로 보면 일단 교육적인 아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에 관련된 교육, 그러면 차라리 그 기술에 관련된 인재를 모아서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상업성을 더 높이는 게 비용이 더 좋게 나오지만 그런 인재들을 하나씩 길러내기 위한 교육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특히 앞에 보였던 공공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은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인프라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하는 일은 교육이다. 이러면 실은 상업적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죠. 하지만 공공이라는 건 그런 수익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간 기술이라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서 나라의 근간 기술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 국가기관 사업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상업에 보지 않고도 그것들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들이 보급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쓰신다고 해서 새로 도입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나 소규모 창작자분들, 개인 창작자분들은 본인이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는 거지 엔지니어나 이런 테크로서의 역량을 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다 배워서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공의 역할에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하고 또 새롭게 엔지니어로서 입문하고 싶은 이런 그 엔지니어 꿈나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게 공공의 역할에서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지원. 이제 산업적인 곳에서는 기업은 기업이지만, 그죠? 여기가 요즘 이제 개인 창작자도 어떻게 보면 그 자영업자들이죠. 그 사업자를 내는 순간 개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약소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을 좀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메타버스 허브에서의 업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런 크리에이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인재까지 확보했지만 그걸 어디선가 배울 수가 없어요. 옆에 경쟁 기업한테 가서 그거 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기술력이라는 건 실은 대회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배우고 싶지만 알려줄 데가 없어요. 최신 기술일수록 실은 이 부분은 더 심화되죠. 유니티처럼 그 이지 메이킹을 표방할 때는 많이 열어놓으니까 괜찮은데 하이 기술로 갈수록 그게 기술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개를 좀 꺼려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공의 지원 사업,
지금 나이파도 매 시전하고 있건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 지원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발굴 사업이라던가 뭐 각기 원급들에서 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또 발굴해내고 또 유입시키는 그럼으로써 이 기업 자체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 산업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개인을 단위로 방금 말했던 걸 종합해서 기술자 양성 교육, 산학협력이라 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공공의 역할에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술이라던가 일반적인 뭐 컨텐츠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그래픽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은 장비라든가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은 기술들에 속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은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만 구비해 놓으면 바로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공간 제약이 좀 적은 편인데 이런 스튜디오 계열들은 일단 이 스튜디오를 제작을 해야 되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민간 일반 교육기관에서 몇십억만큼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산학협력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 몇십억이 투자 회수되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민간한테 하자고 요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공공의 역할에서 공공이 이런 스튜디오를 구축한 이후에 전문 교육기관들이나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기술자들을 매우 빠른 시간에 또 고급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큰 이제 기업, 대기업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자들 더 양성해 주면은 뭐 더할 나위는 없을 부분이죠. 자, 앞에 되게 엄청 빨라서 제가 일부러 엄청 빨리 끝냈는데, 네, 메타버스 허브는 방금 제가 공공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 지원을 저희는 이제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 싶거나 문의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또 저희 사이트도 나오고 연락처도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김명길 기술감독님의 발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장벽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스튜디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의 모든 발표는 저희가 함께 다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실감 콘텐츠 그리고 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창작자 경제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략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좀 물음표가 그려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저희 발제자 분들을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저희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정돈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창에 채팅창에 질문을 바로바로 여러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오늘 총 60분, 60분을 선정을 할 텐데요. 치킨 교환권을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 여러분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세션 메타버스와 창작자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 발제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선정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비트서먼의 김용환 대표님께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악 스트리밍 이 대기업의 기득권을 창작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메타뮤직만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 저희는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고 서비스 시작할 때부터 스트리밍 플랫폼하고 경쟁 구도를 만들자라는 컨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결을 같이 맞춰서 더 나은 이제 환경을 만들고 창작자분들한테 더 많은 이제 베네핏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의 기조였고요. 기존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런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았고 그것들이 이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는 것들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NFT나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음악 창작자분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고 거기에 그 안에서 저희도 이제 창작자분들이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막연하게는 일단 지금 그림으로는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NFT로 판매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최근에 이제 법 규제가 새로 나온 것들도 있고 해서 음악을 가지고서 NFT화 하는 것에 많은 제재가 있는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이면은 조금 좋은 레퍼런스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답변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메타버스 허브의 김명길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 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력 부족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를 들어달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마지막이라 질문이 전혀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발빠르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게 가장 우선시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딱 한 부분을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회사들 계열에서는 언리얼이나 유니티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고요. 언리얼이나 유니티 기술자를 가진 이런 컨텐츠 제작 회사에서는 영상이나 음악 제작자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기술들 간의 협업이 되는 부분, 지금 이제 영상이면은 가상 배경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기술자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 교육보다는 그런 기술 분야들 간의 이 협업이 되는 부분을 이제 이해시키는 그런 이제 협력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꽉 채워서 발표를 해주시고 질의응답까지 같이 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